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학회, 3대 인공지능 학회 중에 하나인 아이클리어 2020, 2020년 하이라이트 서머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키노트 스피치 8개 중에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키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목은 머신러닝, Changing the Future of the Healthcare. 머신러닝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를 뭐 한 번에 끝냈는데 이번에 한 주제 머신러닝 체인징 퓨처 오브 더 헬스케어는 내용이 좋아서 이 그냥 한 번에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여러 차례 하게 될 것 같고 발표자는 어, 캠브리지 대학교의 미하엘라 반더 샤 교수님이고요. 사실 최근까지 머신러닝 포 헬스케어, 헬스케어의 머신러닝 관련된 굉장히 많은 좋은 그 자료를 많이 내신 분입니다. 연구도 잘 하시고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머신러닝, 기존 머신러닝이 의학 분야에 적용됐을 때 기존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 시리즈 머신러닝과 헬스케어 강의 시리즈 제 카드에도 좀 링크 해놓고 아래쪽에도 좀 공유하겠습니다만 거기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먼저 쓱 보고 가면은요. 머신러닝이 잘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 된 이유는 정의가 잘 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솔루션 그 자체도 잘 정의돼 있고 그리고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증 가능하다.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그러죠. 지도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학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잘 정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정의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게 정말 맞다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뭐 특징을 일부만 좀 나열을 해보면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거나 또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일 경우가 있고 더 들어가는 데이터도 주어지긴 하는데 빠져 있거나 제한적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오는 결과도 휴먼 유저, 그러니까 의사들이죠. 의사들 같은 사람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이걸 보고서 뭔가 행동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해야 된다. 이제 액셔너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액셔너블 인텔리전스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과 헬스케어의 임팩트를 잘 섞어내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숙제인데 이렇게 썼지만 이제 오른쪽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측정해야 되고 예후 같은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질병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임상 시험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치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얼리 워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빠져 있는 것도 어떻게 처리할 거지 스크리닝 할 때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종류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접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 머신러닝 기술 다 나열한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리한 종류들만 따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든지 이게 딥러닝이 지금 제일 유행한다 그럴까 제일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의학에서는 코절 인프런스 그러니까 연관성이 진짜로 있고 원인 결과 관계인가를 찾아내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이게 문제가 된 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로 되는 게 아니고 다양성을 자동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존에 배웠던 걸 트랜스퍼 러닝 한다든지 강화학습 지금 여기엔 인터프리터빌리티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중요한 토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기에 앞서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되게 유명한 거를 만들어서 영국 NHS에 납품했다 그래야 되나? 영국 NHS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MLAIEM이라고 하는 프레딕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유명 논문에도 많이 나왔고 질병에 대해 그 예후를 결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제가 이제 반더샤 교수의 리서치가 인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리서치를 위한 리서치가 아니고 실제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들을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번 키노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술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 데모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걸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MLAIM 프레딕트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암 관련된 거거든요. 암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하고 예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건데요. 이게 유방암에 대한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뭐 그 진단 당시의 나이라든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종양의 크기 같은 걸 알 수 있으니까 사이즈, 그 다음에 어떤 그 리셉터들, 이게 이제 뭐 호르몬 수용체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캔서에 뭐 몇 기인지 이런 것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 병리 슬라이드들, 이게 그 떼내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병리학 그 슬라이드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혈관 치면은 있었는지 등등등등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지금 크게 이제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60세에 뭐 40일 사이즈는 40일 이런 쭉 넣으면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망률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혹은 또 궁금한 것이 그 케모테라피, 그러니까 뭐 항암제 쓸 수 있을까? 어떤 항암제가 좋을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미리 알아보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였냐면 오토프로그노시스라고 해서 ICMA 2018년에도 발표가 됐었고요. 사이언스 리포트에도 2018년에 나왔고 플러스온에도 발표가 됐었던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여기 보시면 시간에 따른 모탈리티 레이트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냅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이게 개월 수인데 36개월은 3년이죠. 3년 뒤에 어느 정도가 이제 죽을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 결정을 하게 만든 것들 중에서 어떤 종류들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에 해당하는 이슈입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빌리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죠. 요거는 이제 아이클리어 2019년에 인베이스라고 하는 모델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었더니 에이지, 튜머 사이즈, 뭐 ER 스테이터스,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짙은 게 1이고 이게 0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네요. 그죠? 그다음에 1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스크리닝에 찾아낼 수 있었느냐가 또 그만큼 중요하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결정 내리는 그 위험의 정도가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포캐스트가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 뭐 요거를 이제 추적을 한 케이스인데,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어텐티브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게 될 텐데, 뉴립스 2019년에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고, 이게 재미있는 것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복잡한 서로의 연결고리가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RNN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딥러닝과 함께 결합해 가지고 찾아낸 모델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함께 리스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보여주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한 명 한 명의 이제 모탈리티, 그 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동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고 1년 동안에 리스크가 계속 변해온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이제 그려낸 건데, 이거를 이제 이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센싱이라고 해서 요 지금 이벤트가 있었던 것들도 해석을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뭐 여기에 그 어떤 그 RTD는 라디오 테라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커버를 하는 것이 코절 인프런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특히 치료를 할 때 이 약이 얼마나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약이 이 튜머에 이 암을 치료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었니?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내기 위한 연구고, 이걸 위해서 Estimating Treatment Effect, 뭐 이걸 또 IT,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하게 개인마다 통계학적으로 이야기 전반적으로 잘 들어요. 이런 연구는 많이 했지만 사람들마다 개인화된 어떤 그 치료 효과에 대한 것들은 그다지 연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팩터하고 지금 이 이야기 가지고 있는 효과를 원인 결과 관계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어야지 잘 들을 수 있다. 이게 더 제일 나을 것 같아라고 좀 추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2017년부터 발표를 하고 있고 모델도 다양한 걸 만들었어요. 뭐 NSGP, 가나이트, CMGP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그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나은지 아예 치료를 안 하는 게 나은지 레디오 테라피만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게 있다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원이어 리스크를 인디비주얼라이즈 했죠. 개인별로 봤을 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컴바인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죠. 어, 그 다음에 아니네요. 이건 리스크 오브 리커런스니까 재발률에 대한 것들인데 보통은 컴바인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낮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레디오 테라피를 안 하고 케모테라피, 항암제만 했을 때 제일 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방사선 치료 안 받을래요 하고 이걸 딱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이런 거와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지금 보여드린 그 데모에서 나온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의학에서 머신러닝을 접목할 때 제일 중요한 토픽들 중에 하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각각을 이제 다루어 볼까 해요. 특히 커전 인프런스는 사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짧게 커버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클리니컬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아까 전에 보여드린 예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자동으로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숙제인데 그걸 자동화하는 오토ML 스타일로 자동화하는 토픽 하나. 그다음에 이게 좀 길긴 합니다만 좀 한 번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프리터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터프리터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거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거 두 개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제일 잘 정리한 키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포캐스트를 하는 방식,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